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혹시 한국 전쟁에 아프리카 대륙의 청년들이 참전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당시 우리 곁엔 이름도 낯선 에티오피아의 용사들만이 자유를 지키기 위해 험난한 전장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러나 전투가 끝난 뒤 돌아온 것은 훈장도, 연금도, 심지어 언론의 한 줄 기사조차 아니었습니다. 오롯이 침묵뿐이었죠. 70년의 세월이 흘러 마침내 그들의 희생을 기억하는 대한민국이 움직였습니다. 잊히고 고단했던 후손들 앞에 태극기가 다시 휘날리고 마른 대지 위에도 감사의 물결이 스며듭니다. 오늘 들려드릴 것은 은혜를 결코 잊지 않는 나라가 70년 만에 보낸 뜨거운 답장입니다. 어떻게 된 사연인지 지금부터 그 이야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라 베켈레예요. 에티오피아 길렐레 마을의 초등학교 교사예요. 하루는 제가 교실 앞에 서서 학생들의 얼굴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아이들이 수학 수업에 집중하려고 하지만 자꾸 창밖으로 시선이 향하고 있었죠. 밖에는 KUICA라는 파란 글씨가 적힌 큰 하얀 트럭이 우리 학교 정문에 주차해 있었어요. 아이들이 호기심을 갖는 것도 이해가 돼요. 우리 작은 길렐레 마을에서는 어떤 방문객이든 흥미로운 소식이니까요. 사라 선생님, 저 사람들은 누구예요? 아베바가 트럭에서 내리는 낯선 사람들을 가리키며 물었어요. 그냥 방문객들이야. 제가 칠판에 자를 두드리며 대답했어요. 자, 다시 분수로 돌아가 볼까? 하지만 저도 아이들 얼굴에서 보이는 것과 같은 호기심과 의심이 섞인 감정을 느꼈어요. 이전에도 방문객들이 있었거든요. 마이너스 큰 미소와 더 큰 약속을 가지고 오는 원조 활동가들이요. 그들은 사진을 찍고 메모를 하고 그리고 떠나버렸죠. 우리의 물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었고요. 그것을 생각하니 목이 마르더라고요. 교장 선생님이 제 교실 문에 나타나셨어요. 그는 제게 밖으로 나오라고 손짓했죠. 사라, 내가 영어를 제일 잘하잖아. 이 한국 사람들이 통역이 필요해. 그가 말했어요. 부탁이라기보다는 통보에 가깝게요. 저는 한숨을 쉬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가 달리 어떤 선택을 할 수 있겠어요? 교장실로 따라가면서 저는 제 침대 옆 탁자 위에 있는 흑백 사진을 생각했어요. 군복을 입은 제 할아버지의 사진이요. 할머니는 항상 할아버지가 한국에서 싸우다 돌아가셨다고 말씀하셨죠. 참 이상한 생각이었어요. 우리 가족 중 누군가가 그렇게 멀리 가서 다른 사람들의 전쟁에서 싸웠다는 것이요. 교장실에는 5명이 테이블 주위에 앉아 있었어요. 4명의 남자와 1명의 여자였죠. 제가 들어가자 그 여자가 일어섰어요. 그녀는 진지한 얼굴이었지만 친절한 눈빛을 가지고 있었어요. 저는 박민지 엔지니어입니다. 그녀가 손을 내밀며 말했어요.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라 선생님.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지만 표정은 무심하게 유지했어요. 약속에 대해 들떠하지 않는 법을 배웠거든요. 우리는 길렐레 아래에 숨겨진 물을 찾을 겁니다. 그녀가 계속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강하고 확신에 찬 것 같았어요. 저는 웃음이 나올 뻔했어요. 대신 제 서류를 테이블에 놓고 말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전에도 물을 약속했어요. 왜 우리가 당신들을 믿어야 하죠? 그녀는 기분 나빠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런 반응을 예상했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죠. 사라 선생님, 우리는 당신의 할아버지가 한국에서 싸우셨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타페세 베켈레 맞죠? 그분은 1951년 부산에 도착하셨고 양구 전투에서 돌아가셨어요. 우리는 기록을 가지고 있어요. 제 가슴이 뛰었어요. 그녀가 어떻게 이것을 알 수 있을까요? 제가 반쯤 믿었던 우리 가족 이야기가 이 낯선 사람의 입에서 다시 말해지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제 작은 방에서 저는 침대에 앉아 할아버지의 사진을 바라보았어요. 그의 눈이 시간을 넘어 저를 바라보고 있었죠.
사진은 오래되고 바랬지만 그의 눈빛은 선명했어요. 할아버지, 왜 한국에 가셨어요? 저는 조용한 이미지에 속삭였어요. 그리고 왜 그들이 지금 여기에 온 걸까요? 창밖으로 달빛이 우리의 메마르고 갈라진 학교 운동장을 비추고 있었어요. 아이들은 강에서 더러운 물을 길어오기 위해 5km를 왕복해요. 제 학생들은 그 물을 마시고 아플 때면 학교에 오지 못하고요. 제 목도 항상 따갑고 건조하게 느껴져요. 저는 사진 속 할아버지의 얼굴을 손가락으로 쓸었어요. 수년간 저는 제가 만나본 적 없는 이 사람에 대해, 제가 거의 알지 못하는 먼 나라에서 돌아가신 이분에 대해 궁금해했어요. 또한 왜 누군가가 우리 작은 마을에 관심을 가질지도 궁금했고요. 내일 이 한국인들이 그들의 계획을 보여줄 거예요. 그들은 땅 깊숙이 시추하는 것, 태양 에너지로 작동하는 펌프, 깨끗한 물을 저장할 탱크에 대해 이야기할 거예요. 제 마음의 일부는 그들을 믿고 싶어 해요. 또 다른 일부는 희망을 품는 것이 두려워요. 저는 할아버지의 사진을 다시 침대 옆에 놓고 눈을 감았어요. 제 꿈속에서 저는 물을 봤어요. 마이너스 맑고 깨끗한 물이 먼지만 있었던 곳에 흐르고 있었죠. 다음 날 아침, 저희 학교 회의실은 안에 모인 모든 사람들로 너무 비좁게 느껴졌어요. 마을 원로들은 고든 등과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앉아 있었죠. 한국팀은 벽에 사진을 보여주는 작은 기계를 설치했어요. 저는 구석에 서서 통역할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거리를 유지했어요. 박 엔지니어는 벽에 있는 다채로운 도표를 가리켰어요. 그것들은 우리 마을 아래 깊숙이 있는 지층과 숨겨진 물을 보여주고 있었죠. 저는 그녀의 전문적인 말들을 간단한 아마라어로 바꾸면서 원로들의 표정을 지켜봤어요. 몇몇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고 다른 이들은 찡그렸어요. 아직 누구도 확신에 찬 모습은 아니었죠. 저희는 학교 운동장 아래 50m 지점에서 물을 발견했어요. 하고 저는 통역했어요. 태양 에너지로 작동하는 특별한 펌프로 물을 끌어올릴 수 있어요. 가브라 장로님, 우리 마을에서 가장 연세가 많으신 분이 지팡이로 바닥을 두드리셨어요. 우리는 이런 약속들을 전에도 들어봤소 하고 그가 말씀하셨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많은 실망의 무게가 실려 있었어요. 저는 그의 말씀을 통역하면서 그의 의심을 함께 느꼈어요. 한국팀은 존중하며 들었어요. 그들은 논쟁하거나 더 큰 약속을 하지 않았어요. 대신 박 엔지니어는 그들이 우물을 지은 다른 마을들의 사진을 보여주었어요. 실제 장소들이었죠. 실제 물이었어요.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은 작은 그룹으로 나가면서 서로 속삭였어요. 저는 제 노트를 모으며 교실로 돌아갈 계획이었어요. 하지만 박 엔지니어가 손에 폴더를 들고 제게 다가왔어요. 사라 선생님, 혼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녀가 물었어요. 저는 그녀를 제 교실로 안내했어요. 점심시간 동안 교실은 비어 있었죠. 햇빛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낡은 나무 바닥에 밝은 사각형을 만들고 있었어요. 아이들의 목소리가 더위와 먼지에도 불구하고 놀고 있는 운동장에서 들려왔어요. 박 엔지니어는 폴더를 열었어요. 안에는 공식 도장과 서명이 있는 서류들이 있었어요. 이것들은 당신 할아버지의 기록이에요. 그녀가 설명했어요. 그분은 정말 용감하셨어요. 저는 서류를 보았지만 한국어 글씨를 읽을 수 없었어요. 제가 전에 본 적 없는 사진이 있었어요. 함께 서 있는 군인들 중에 제 할아버지가 계셨죠. 제 손가락이 종이에 닿지 않고 그의 얼굴 위에 머물렀어요. 왜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신 거죠? 저는 물었어요. 제 목소리가 제 귀에도 이상하게 들렸어요. 한국에서는 우리를 도와주신 분들을 기억해요. 그녀는 간단히 말했어요. 이제 우리는 그분들의 가족을 돕고 싶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제 창문 밖에서는 한국 작업자들이 학교 운동장에 장비를 설치하기 시작했어요.
땅 깊숙이 구멍을 뚫을 거대한 금속 조각들이요. 태양의 힘을 모을 태양광 패널들이요. 언젠가는 깨끗한 물을 나를 파이프들이요. 희망을 느껴야 하는데 두려움이 저를 붙잡고 있었어요. 이것이 다른 모든 약속들처럼 실패한다면 어떡하죠? 그 실망은 제 학생들을 무너뜨릴 거예요.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저도 무너질 거예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학생 마리암이 오늘 저에게 물었어요. 사라 선생님, 정말 곧 학교에 물이 생길까요? 그녀의 눈은 제가 감히 느끼지 못한 희망으로 빛나고 있었어요. 제가 그녀에게 뭐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제가 믿기를 두려워한다고요? 다음 날 시추가 시작됐어요. 기계는 우리가 교실 안에서도 들을 수 있는 일정한 두드리는 소리를 냈어요. 제 학생들은 수업에 거의 집중할 수 없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죠. 매 두드림은 심장 박동처럼 기적 또는 실망까지 카운트다운하는 것 같았어요. 날이 지났어요. 장비가 고장났어요. 물이 먼저 어디로 가야 하는지에 대해 다른 가족 그룹들 사이에 논쟁이 시작됐어요. 저는 격렬한 말들을 양쪽으로 통역하면서 프로젝트가 시작하기도 전에 미끄러져 나가는 것을 느꼈어요. 그러다 마리암의 여동생이 더러운 강물을 마시고 병에 걸렸어요. 매년 많은 아이들이 병에 걸리지만 이건 개인적으로 느껴졌어요. 이건 제 실패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시추 현장에서 늦게까지 일하고 있는 박 엔지니어를 찾았어요. 우리가 당신을 가장 필요로 할 때 떠나실 건가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녀의 지친 눈이 제 눈과 마주쳤어요. 사무실을 설득해서 계속 머물게 하려고 노력 중이에요. 그녀가 말했어요. 저는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별이 가득한 하늘 아래 집으로 걸어가면서 할아버지의 사진에 대해 생각했어요. 그는 한국을 위해 싸우기 위해 대양을 건넜어요. 이제 한국이 우리에게 왔어요. 그가 그의 손녀에게 무엇을 기대할까요? 기다리며 지켜보는 것? 아니면 일어나 싸우는 것? 제 작은 방에서 저는 결정을 내렸어요. 내일 저는 단지 통역사가 되는 것을 멈출 거예요. 내일 저는 이 프로젝트의 수호자가 될 거예요. 제 학생들을 위해, 제 마을을 위해, 제가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할아버지를 위해. 학생들이 모두 집에 간 후에 저는 교실에 작은 카메라를 설치했어요. 책상 위에 카메라를 놓으면서 제 손이 떨렸죠. 전에는 한 번도 제 자신을 녹화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빨간 버튼을 눌렀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속삭이듯 말하기 시작했어요. 제 이름은 사라 베켈레입니다. 저는 타페세 베켈레의 손녀예요. 저는 할아버지의 사진을 카메라에 보여드렸어요. 군복을 입은 할아버지의 얼굴이 진지해 보였죠. 저는 할아버지가 오래전에 한국에서 싸우다 돌아가셨다고 설명했어요. 그리고 창문으로 말라버린 학교 운동장을 보여드렸어요. 제 학생들은 더러운 물을 얻기 위해 매일 몇 시간씩 걸어야 해요. 제 목소리가 점점 강해졌어요. 아이들은 아프고 학교에 못 오게 되죠. 제발 여러분이 시작한 일을 마무리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할아버지의 마을을 도와주시면서 그분의 희생을 기억해 주세요. 박 엔지니어가 그 영상을 한국에 있는 그녀의 사무실로 보내는 것을 도와줬어요. 그리고 우리는 기다렸죠. 답변 없이 며칠이 지났어요. 천공 장비는 우리 학교 운동장에서 멈춰 있었고 몇몇 작업자들은 이미 도구를 정리했어요. 매일 아침 제 학생들은 소식이 있는지 물어봤어요. 매일 아침 저는 고개를 저었죠. 하지만 저는 계속 가르치고 계속 희망을 가졌어요. 의심이 다시 제 마음속으로 스며들더라도요. 아마도 이것도 또 다른 빈 약속이었을지도 모르죠. 열흘째 되는 날 식물 성장에 대해 가르치고 있을 때 박 엔지니어가 교실로 뛰어들어왔어요. 그녀의 얼굴은 흥분으로 빛났죠. 사라 선생님.
선생님의 영상이 한국에 도달했어요. 모든 곳에서 보고 있어요. 마이너스 텔레비전에서 휴대폰에서요. 사람들이 선생님의 할아버지와 길레레 마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 사무실에서 예산을 2배로 늘렸어요. 우리는 계속 작업할 수 있어요. 제 학생들은 그녀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녀의 기쁨은 이해했어요. 아이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치고 환호했죠. 저는 제 자신을 진정시키기 위해 책상에 손을 짚었어요. 이게 정말 일어나고 있는 일일까요? 다음 날, 더 많은 트럭이 새 장비와 함께 도착했어요. 한국과 에티오피아 국기가 천공 현장에서 나란히 펄럭였죠. 작업자들이 돌아왔고, 이제 그들의 움직임은 빠르고 목적이 분명했어요. 천공기의 꾸준한 소리가 다시 시작되었어요. 마치 우리 마을에 생명을 불어넣는 심장 박동 같았죠. 하지만 모두가 행복한 것은 아니었어요. 이웃 마을의 남자들은 왜 우리 학교가 먼저 물을 얻는지 의문을 제기했어요. 관리들은 갑자기 새로운 서류에 서명해야 한다고 했죠. 장비는 강렬한 햇빛 아래에서 고장났어요. 각각의 문제가 마치 시험처럼 느껴졌어요. 우리가 포기할까요? 아니면 계속 나아갈까요? 제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스스로도 놀랐어요. 뒤로 물러서는 대신 저는 앞으로 나아갔어요. 마을 그룹 간의 회의를 조직했고 의심 많은 관리들에게 프로젝트를 설명하는 것을 도왔죠. 심지어 도구의 이름과 작동 방식도 배웠어요. 어느 저녁 해가 천공 현장 위로 붉게 지고 있을 때 박 엔지니어가 저에게 클립보드를 건네주었어요. 이제 단순히 통역사가 아니에요. 그녀가 말했어요. 이 프로젝트를 이끄는 것을 돕고 있어요. 저는 중요한 서류가 있는 클립보드를 내려다보았어요. 저처럼 평범한 교사가 이렇게 중요한 프로젝트를 이끄는 것을 돕다니요? 할아버지의 얼굴이 제 마음속에 떠올랐어요. 아마도 리더십은 우리 가족의 특성인가 봐요. 다음 날 아침, 우리는 가장 큰 도전에 직면했어요. 주요 드릴 비트가 땅 깊숙이 박히면서 부러졌죠. 작업자들은 좌절한 표정을 지었고 박 엔지니어도 걱정해 보였어요. 수도에서 특별한 부품을 가져와야 해요. 그녀가 설명했어요. 도착하는데 사흘이 걸릴 거예요. 희망이 저울에 달려있을 때 사흘은 영원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제 학생들을 제 주위로 모았어요. 우리가 기다리는 동안 장비를 보호해야 해요. 저는 그들에게 말했어요. 도와줄 수 있나요? 아이들은 열심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는 일정을 짰죠. 나이가 많은 학생들은 방과 후에 번갈아가며 현장을 지키기로 했어요. 부모님들도 동참했죠. 곧 우리는 마을 경비대가 되어 밤낮으로 우리의 미래 물을 보호했어요. 부품이 마침내 도착했을 때 작업이 다시 시작되었어요. 천공은 이전보다 더 깊게 들어갔죠. 50m, 55m, 60m. 박 엔지니어는 매시간 그녀의 장비를 확인했어요. 그녀의 얼굴은 집중으로 긴장되어 있었죠. 그리고 어느 뜨거운 화요일 오후 모든 것이 바뀌었어요. 드릴에서 다른 소리가 났어요. 작업자들이 흥분해서 소리쳤고 박 엔지니어는 서둘러 측정값을 확인했어요. 물이에요. 그녀가 외쳤어요. 우리가 지하수에 도달했어요. 제 학생들은 제가 돌아오라고 반쯤 외치는 소리에도 불구하고 교실에서 뛰쳐나와 보러 갔어요. 저도 심장이 두근거리며 그들을 따라갔죠. 정말 사실일까요? 천공 현장에서 작업자들이 조심스럽게 드릴을 끌어올렸어요. 그것은 젖은 채로 나왔고 땅 깊은 곳에서 올라온 맑은 물이 떨어졌어요. 제 학생들은 원을 그리며 춤을 추었고 마을 어른들은 승인의 표시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조차도 얼굴에 번지는 미소를 멈출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수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먼지가 아닌 우리 학교 운동장에서 자라는 꽃들을 꿈꿨어요. 깨끗하고 생명을 주는 물로 영양을 공급받는 꽃들이요.
물을 찾은 다음 날 아침에 폭우가 내렸어요. 평소와는 다른 비였죠. 먼지 쌓인 땅을 순식간에 진흙탕으로 바꿔버리는 그런 비요. 저는 제 양철 지붕을 두드리는 빗소리에 잠에서 깼어요.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죠. 학교에 도착했을 때 사람들이 시추 현장 주변에 모여 있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볼 수도 없었는데 그들의 표정이 모든 걸 말해주더라고요. 비 때문에 우물 벽면이 무너져 내린 거였어요. 몇 주 동안 열심히 파낸 깊은 구멍이 이제 진흙과 돌로 부분적으로 메워져 버렸죠. 박 기술자님은 무너진 우물 옆에 서 계셨어요. 비에 옷이 흠뻑 젖은 채로요. 그녀의 어깨는 전에 본 적 없는 모습으로 축 처져 있었어요. 저를 향해 돌아봤을 때 그녀의 눈에는 피로가 가득했죠. 20m 지점에서 우물이 무너졌어요. 그녀가 설명했어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 수도 있어요. 다시 시작. 그 말은 저에게 돌덩이처럼 무겁게 다가왔어요. 우리의 모든 노력, 모든 희망이 마이너스 진흙과 돌 아래 묻혀버렸죠. 주변 사람들의 얼굴을 봤어요. 제 학생들, 마을 어른들, 학부모님들. 그들의 실망은 제 마음을 그대로 비춰주고 있었지만 저는 제 실망을 보여줄 수 없었어요. 지금은 안 되죠. 우리는 포기하기엔 너무 멀리 왔어요. 제 목소리에서 나오는 힘에 저도 놀랐어요. 다시 시작해야 한다면 다시 시작하면 되죠. 하지만 문제는 비온 뒤 자라는 잡초처럼 늘어났어요. 장비는 진흙 속에서 고장나고 작업자들은 앞으로 나아갈 최선의 방법을 두고 다투고 있었죠. 가장 나쁜 건 인근 마을에서 우리 프로젝트가 저주받았다는 소문이 퍼진 거예요. 그렇게 깊이 파는 것이 고대 영혼들을 화나게 했다는 소문이었죠. 매일 아침 점점 더 적은 수의 작업자들이 나타났어요. 박 기술자님은 해결책을 시도할 때마다 더 지쳐 보였죠. 제가 가져다 드린 음식도 거의 드시지 않고 해 뜰 때부터 늦은 밤까지 일하셨어요. 저는 낮에는 가르치고 그 후에는 현장으로 달려가 도울 수 있는 일을 했어요. 측정 도구 읽는 법을 배웠죠. 기술자들이 일하는 동안 손전등을 들고 있었고요. 복잡한 아이디어를 간단한 말로 통역했어요. 어느 날 저녁 또 다른 실망스러운 하루를 마치고 집으로 걸어가다가 길에서 남자들 무리를 만났어요. 이웃 마을에서 온 사람들이란 걸 알아봤죠. 그들은 팔짱을 끼고 제 앞길을 막고 서 있었어요. 한국인들에게 떠나라고 해 그들의 대장이 말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돌처럼 딱딱했죠. 그들은 그냥 내버려둬야 할 것들을 건드리고 있어. 두려움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더 빨리 올라온 감정이 있었어요. 마이너스 분노였죠. 어떻게 감히 아이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일을 막으려 하는 거죠? 제 할아버지는 한국을 위해 싸우다 돌아가셨어요. 제가 할 수 있는 한 키를 높이 세우며 말했어요. 이제 한국은 우리를 위해, 우리 아이들을 위해 싸우고 있어요. 이 프로젝트를 막고 싶으시면 먼저 저를 통과해야 할 거예요. 이 용기 있는 말들이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아마도 할아버지의 영혼에서 왔을까요? 아니면 박 기술자님이 절대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몇 주간 지켜본 데서 왔을까요? 그 출처가 어디든 그 말들은 효과가 있었어요. 남자들은 물러나 저를 지나가게 해줬죠. 다음 날 학교에 도착하니 여성들이 밖에 모여 있었어요. 마이너스 저희 마을과 인근 마을에서 온 어머니들과 할머니들이었죠. 그들은 요리 냄비, 담요, 우산을 가져왔어요. 당신을 위협한 남자들에 대해 들었어요. 그들의 대표가 저에게 말했어요. 당신과 기술자들이 해결책을 찾는 동안 우리가 우물 현장을 지킬 거예요. 그들의 지지는 저에게 용기를 줬어요. 그날 오후 박 기술자님과 그녀의 팀이 기술적인 문제들을 논의하는 동안 할머니가 예전에 할아버지에 대해 말씀하신 것이 생각났어요. 그는 결코 뻔한 길을 가지 않았어.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없는 방법을 찾았지. 저는 기술자들의 논의를 끊었어요.
현재 우물을 고치려고 하지 말고 어떨까요? 새로운 구멍을 파되 똑바로 내려가는 대신 각도를 틀어서 접근하는 거죠. 방안이 조용해졌어요. 박 기술자님이 저를 쳐다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될 수도 있겠네요. 그녀가 말했어요. 새로운 접근법을 계산해야 하겠지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흘 밤낮으로 작업은 쉬지 않고 계속됐어요. 저는 필요한 곳에서 도우며 거의 현장을 떠나지 않았죠. 새로운 시추는 천천히 조심스럽게 진행됐어요. 얻은 각미터는 승리처럼 느껴졌고 각 좌절은 우리의 결심을 시험했죠. 셋째 날 밤, 머리 위로 별이 밝게 빛나는 가운데 우리는 소리를 들었어요. 마이너스 물이 새 우물로 흘러들어오는 소리였죠. 그저 졸졸 흐르는 정도가 아니라 강하고 꾸준한 흐름이었어요. 박 기술자님의 장비는 우리가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더 깊고 더 강력한 지하강에 도달했음을 보여줬어요. 작업자들은 환호했고 현장을 지키던 여성들은 노래를 불렀어요. 저는 말없이 서서 맑은 물이 표면을 향해 올라오는 것을 지켜봤어요. 그 물은 단순한 수분보다 더 가치 있는 무언가를 가져왔죠. 마이너스 존엄, 건강, 미래를 가져왔어요. 그날 밤 저는 할아버지가 제복을 입고 계신 꿈을 꿨어요. 할아버지는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눈에 자부심을 담고 저에게 미소 지으셨어요. 저는 우리가 단지 우물을 판 것보다 더 많은 일을 했다는 것을 깨달으며 잠에서 깼어요. 우리는 시간을 초월해 두 나라를 연결했고 세대를 넘어 이어진 약속을 이룬 거였죠. 물 펌프를 가동한 그날이 제 기억 속에서 가장 밝게 빛나는 날이었어요. 지하 하천을 발견한 지 한 달 후, 저희 학교 마당은 완전히 변했죠. 키 큰 물탱크가 햇빛 아래서 은색으로 빛나고 있었어요. 태양 전지판들은 하늘을 향해 기울어져 햇빛을 마시고 그것을 에너지로 바꾸고 있었죠. 가장 아름다웠던 것은 마당 중앙에 서 있는 간단한 수도꼭지였어요. 손잡이만 돌리면 깨끗한 물이 나올 준비가 되어 있었거든요. 아이들이 컵과 병을 들고 경이로운 눈빛으로 줄을 서 있었어요. 아무도 밀치거나 떠밀지 않았죠. 이 순간은 평범한 운동장에서의 행동보다 너무 중요하게 느껴졌으니까요. 박 엔지니어가 제게 앞으로 나오라고 손짓했어요. 사라 선생님이 첫 번째여야 해요라고 그녀가 말했죠. 제 손이 떨렸어요. 수도꼭지에 다가갈 때. 살짝 돌리자 물이 마이너스 아침비처럼 맑은 마이너스 제 모은 손에 흘러들었어요. 저는 마셨죠. 그 맛은 달콤하고 시원했어요. 우리가 익숙한 흙탕물 같지 않았어요. 마치 제가 마법을 부린 것처럼 아이들이 환호했어요. 곧 마을 전체가 저희 우물 주변에 모였어요. 사람들이 온갖 크기의 용기들을 가져왔죠. 평소에 물을 기르러 몇 시간을 걸어 다니던 여성들이 이제는 몇 분 만에 물통을 채웠어요. 프로젝트를 의심했던 노인들도 이제는 고개를 끄덕였죠. 한때 저를 위협했던 남자들조차 구경하러 왔어요. 놀란 표정으로 군중의 가장자리에 서 있었죠. 이후 몇 주 동안 저희 학교는 변했어요. 한때 수인성 질병으로 수업을 빠지던 아이들이 이제는 정기적으로 출석했죠. 그들의 눈빛은 더 밝아졌고 에너지는 더 강해졌어요. 저희는 교실 뒤에 작은 정원을 심었어요. 이전에는 불가능했던 일이었죠. 물이 깨운 흙에서 푸른 새싹이 올라왔어요. 그러다 어느 날 아침 다른 종류의 방문자가 도착했어요. 한국 국기를 단 차 3대가 저희 학교에 도착했죠. 나이로 허리가 굽었지만 눈빛은 또렷하고 맑은 노인이 내렸어요. 그는 가슴에 햇빛을 받아 반짝이는 훈장들을 달고 있었어요. 그 뒤로 상자와 폴더를 든 정장 차림의 관계자들이 따라왔죠. 그 노인은 한국전 참전 용사였어요. 이제 90세가 넘었죠. 그는 제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같은 전투에서 할아버지와 함께 싸웠어요. 마을 사람들이 모이자 그는 자신의 거친 손으로 제 손을 잡았어요. 당신 할아버지가 내 목숨을 구했소라고
그가 통역사를 통해 말했어요. 총알이 날아올 때 나를 밀어 엎드리게 했소. 내게 향한 총알이 그를 대신 맞췄소. 벨벳 상자에서 그는 훈장을 꺼냈어요. 마이너스 74년 만에 마침내 집으로 돌아온 할아버지의 군복무 훈장이었죠. 저는 너무 감동해서 말을 잇지 못한 채 눈물을 흘리며 그것을 받았어요. 관계자들은 더 많은 소식을 전했어요. 저희의 성공적인 우물 프로젝트 덕분에 그들은 물 시스템을 지역 전체로 확장할 거라고 했어요. 저희 학교는 에티오피아 평화학교가 되어 책, 컴퓨터, 그리고 앞으로 몇 년 동안 지원을 받게 될 거라고 했죠. 1년이 꿈처럼 지나갔어요. 저희 학교 마당에는 이제 두 나라의 언어로 새겨진 검은 대리석 기념비가 세워졌어요. 에티오피아의 젊은이가 한국을 지켰고 한국은 우리 마을의 미래를 지킵니다. 물은 건강 이상의 것을 가져왔어요. 여성들은 더 이상 물을 길어오는데 시간을 쓰지 않고 소규모 사업을 시작했죠. 농부들은 저희 우물에서 뻗어나온 관계 시스템으로 채소를 재배했어요. 도시로 떠났던 젊은이들이 고향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 돌아왔어요. 제 교실 벽에는 이제 에티오피아와 나란히 한국의 다채로운 지도가 전시되어 있어요. 학생들은 안녕하세요와 감사합니다. 같은 기본적인 한국어 표현을 즐겁게 배우고 있죠. 저도 언어를 공부하고 있어요. 언젠가 할아버지가 잠들어 계신 나라를 방문할 날을 준비하면서요. 매일 저녁, 저는 열린 창가 옆 책상에 앉아요. 여기서 저는 물탱크에 비치는 달빛을 볼 수 있어요. 제 책상에는 할아버지의 사진과 훈장, 그리고 우물 주변에서 노는 제 학생들의 사진이 놓여 있죠. 제 일기장에 저는 이렇게 적었어요. 오늘은 할아버지가 한국에서 전사하신 지 74년이 되는 날이에요. 할아버지가 지키는데 도움을 준 나라가 이제는 보답으로 우리 아이들의 웃음과 건강을 지켜주고 있어요. 달이 크고 밝게 뜨면 저는 가끔 혼자 우물로 걸어가요. 펌프의 차가운 금속에 손을 얹고 눈을 감죠. 물이 제 발 아래로 흐르고 과거와 현재, 희생과 보상, 거리로 떨어져 있지만 기억과 감사로 연결된 두 나라를 이어주고 있어요. 한때 저의 회의적인 면은 약속이 지켜질 수 있을지, 먼 나라들이 서로를 기억할 수 있을지 의심했어요. 이제 저는 다르게 알게 되었죠. 저희가 판 가장 깊은 우물은 단지 땅에서 물을 가져오는 우물만이 아니에요. 그것은 세대를 넘어 대륙을 가로질러 인간의 마음을 연결하는 우물이에요. 물이 흐르고 아이들은 번창하고 두 개의 국기가 아프리카의 산들바람에 나란히 흔들리고 있어요. 이것이 할아버지의 진정한 기념비예요. 마이너스 돌에 새겨진 단어가 아니라 계속되는 생명, 계절이 지날 때마다 더 강해지는 생명이죠.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나요?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더 좋은 K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댓글로도 여러분의 생각을 꼭 들려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